안녕하십니까. 안병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경제법 변시 사례형 문제를 한번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법무법인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공정거래법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을 실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실무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로이어스 경제법이라는 조금 얇은 요약서를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직 기출문제의 표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한 기출문제의 유형, 그리고 그 외에도 모의시험이 있었죠. 이런 유형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요약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단순한 예전에 객관식 시험 시절에는 잡다한 것을 도표로도 넣어두고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봐야 이제 지문에서 올바른 것, 틀린 것을 골라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잡다하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그리고 깊이라는 것은 사례형 문제에서 나타난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쟁점을 논리적으로 현행 법 규정, 법리에 비춰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서술형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마침표까지 찍어야 되는 시험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의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서 그렇게 서술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길지 않게 일단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오늘 경제법 강의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경제법을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업도 학부 때 수업을 듣거나 사법시험 시절에 경제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이런 고수도 계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처음 접하고, 그리고 처음 접할 때 과연 경제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고 공유해보죠. 일단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번 변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출제 경향을 보였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시지남이라든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의미하겠죠. 저는 줄여서 앞으로 시지남, 책에서도 시지남으로 표현했습니다. 시지남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카르텔입니다. 네. 저희 법상 표현은 19조죠. 공정거래법 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말하겠죠. 이 카르텔과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면, 학술적으로는 좀 무시받기도 하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 법 제23조죠.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거래법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준비할 부분은 기업 결합이라든지 그 외에 작은 논점들을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법에서는 단언컨대 약관규제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비자법 영역에서 가장 이론적인 깊이가 있다, 이론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관규제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둘 때, 정리할 때 약관규제법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이 경제법을 선택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합격권에 들어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잘 쓸 수 있는 뻔한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도 다 잘 쓸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소위 말하는 불이타의 문제가 나와버리면 다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지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정말 자신의 색깔을 담아서 제대로 써야 됩니다. 논리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요. 막 논점만 빠지지 않고 다 쓰면 좋은 점수가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례형 문제라는 것은 논리적 풀이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자는 그것을 바라고 있고, 쟁점을 숨기기 위해서 교묘한 서술 형태로 해서 넣어놔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막 쓰고 그냥 빠짐없이 쓰면 다 나는 면가락이고 난 높은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쓸 말은 다 썼지만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전개 그리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채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약관법 쟁점 위주 이론을 정리하는데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한다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린 건 뭐냐 하면 생략한다고 해서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경제법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경제법 과목을 선택해서 용감하게 시험을 봤던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경제법은 법전, 법하고 시행령 안에서 이 내용만으로도 상당 부분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비자법 영역에서도 철회권이 어디에 있고 제한이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을 잘만 이렇게 눈여겨서 위치만 파악해 둔다면 세세한 내용은 법전을 믿고 시험장에 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법전 처음부터 딱 들고 그거 찾아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드릴 건데 시진함, 불공정거래행위, 그 다음에 부당공동행위라든지 약관법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행위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구분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례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정말 자세하게 여러 가지 모의 시험의 유형도 다 파악해가면서 정리를 치밀하게 해두되 그 외의 부분이요. 그 외의 부분은 법전에 어느 정도 가면 있더라. 이런 정도의 파악을 주소를 미리 찾아 놓으신다면 시험장에 가서 결코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사건 처리 절차라든지 아니면 처분 가능한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이라면 당연히 제가 책 속에 넣어서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눈에 자꾸 넣어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험은 다시 말씀드리건대 서술형 시험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절차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공정거래법 법 규정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실제 그런 문제가 나올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나온다고 한다면 조문을 찾아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술과 결론 부분은 그동안 쌓아왔던 공정거래법 일반론, 총설, 그리고 접근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여러분들이 멋지게 시작하고 마무리 지어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꽈락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소비자법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지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세세한 것까지 들어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소비자법 영역에서 각 챕터별로 어떤 논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음에 서서를 통해서 멋지게 접근하고 서술을 시작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우선돼야 돼요.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채워갈 부분도 법전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참 여러분들이 적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노력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그 접근일 것이고 서설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더 멋있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안의 경우는 쟁점은 뭐뭐다. 그냥 이렇게 떨떠름하게 이렇게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담백하고 맛있다. 이런 답안들이 꽤 있습니다. 깊이 있게 쓰시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내공을 키워가시면서 키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학원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듣는 목적도 뭐냐 하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이 부분을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루트로 모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확인해서 이런 취지로 접근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괜찮구나. 이것이 모범 답안이니까 그런 취지로 한번 자주 기출문제라든지 모의시험,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차라리 너무 지엽적인 것부터 다 들어가서 경제법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취지에서 큰 틀에서 접근하신 다음에 정말로 다른 과목도 다 정리가 잘 돼 있고 내가 자신감이 쌓여서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난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도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여유가 생겼을 때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법 등 지엽적인 내용들은 법과 시행령의 위치와 어느 정도에 가면 철회권에 대한 제한이 있고
어느 정도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더라. 이런 취지는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